여러분, 1억을 모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1억을 모아가는 중이신가요? 저는 1억을 넘게 모아봤고 투자로 2억까지 불려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억이라는 허들을 넘기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억을 모아가는 방법과 발생하는 문제들도 공유해 볼게요. 어쩌면 누군가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나 인생을 온전히 누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주는 혜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돈은 갑작스레 발생하는 불행한 일들로부터 지켜주기도 하죠. 돈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욕구들을 해결해 줍니다. 따라서 돈을 관리하는 능력인 모으는 능력과 불리는 능력, 지키는 능력, 잘 쓰는 능력, 그리고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인 버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갖추고 살아간다면 인생 전체를 관통하여 영속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더 나아가 진심으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장착해야 할 능력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을 모으는 능력을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돈을 버는 능력은 카드에 넣어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1억을 모으면 돈 외에 무엇을 얻게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통장 잔고에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반적으로 더 가치 있는 걸 얻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해 본 것만 5가지나 되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분 좋은 변화는 자산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1억을 모으는데 5년 걸렸다면 그 다음 1억을 모으는 데는 4년, 그 다음엔 3년, 이렇게 돈을 모으는 기간이 점점 빨라지게 되죠. 이건 돈의 중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돈은 모을수록 더 많은 돈을 불러 모으는 속성이 있습니다. 1년에 2천만원씩 모으는 사람은 1억을 모으는데 5년 걸리겠죠. 연수익률을 5%라고 가정했을 때 1년에 50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그럼 4년 후엔 2천만원이나 추가로 모이게 되죠. 1년에 2천만원 모으던 사람에게는 1년을 벌어다 주는 셈입니다. 그렇게 2억을 모았다면 연수익률 5%로 1년에 1,000만원씩 추가 수입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2년마다 1년씩 벌게 되는 셈입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벌게 된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변화는 자산 축적의 기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종잣돈이 없을 땐 돈 모으는 방법이 딱 2가지입니다. 덜 쓰거나 더 많이 버는 것밖에 답이 없죠. 하지만 돈을 모아서 1억의 시드머니를 만들면 여러가지 기회의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혹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을 자산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죠. 눈여겨보던 기업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업에 도전해볼 기회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시도해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일단 1억을 모으고 나면 여러가지 시도해볼 기회가 많아지면서 생각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고 시야가 트이게 되죠. 또한 자본 소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돈이 나에게 얼마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보게 돼요. 이때부턴 몸을 갈아가며 벌게 된 노동 수입뿐만이 아니라 자산도 함께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될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1억을 모으면서 생기는 습관의 변화입니다. 1억을 모으다 보면 생활 자체에 좋은 습관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절제하는 습관, 인내하는 태도, 선저축, 후지출하는 습관 등이 생깁니다. 저는 절제를 생각하면 마시멜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마시멜로 이야기에서는 눈앞에 펼쳐진 작은 만족과 유혹을 참고 견딘 아이가 참지 못한 아이보다 훨씬 잘 살게 된다는 걸 실험으로 보여주었죠. 저는 어렸을 때 봤던 책인데도 기억에 콱 남아 있습니다. 당장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은 그런 작은 만족과 유혹을 참고 견딘 사람은 그 보상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어요. 무절제함이 아닌 절제함이 인생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좋은 습관들로 체질 개선이 되는 건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그 어떤 변화보다 가장 가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1억을 모아가다 보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점진적으로 바뀌어가죠. 무엇보다 1억을 모으면 이런 정체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나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야. 나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나는 부자다. 이런 정체성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게 된 긍정적인 고정관념, 즉 신념이 생기면요. 이 가치관은 인생을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셈이죠. 저는 이렇게 풍요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얻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변화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1억이 모이면 어지간한 인생의 브레이크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갑자기 닥쳐오는 불행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상황을 포용력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처럼 인내를 감수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소중한 가치인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 있어 돈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죠. 당장 먹고 살 돈, 청구서를 해결할 돈이 부족한 것이 두려워 돈에 매이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경직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근원이죠. 또한 욕심은 소득에 비해 지나친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집, 차, 여행 등 말이죠. 그리고 욕심은 투자를 할 때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에 실패하는 투자를 하거나 사기당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되죠. 하지만 1억을 모으며 절제와 인내의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은 내 삶을 감정이 맘대로 휘두르게 두지 않게 됩니다. 1억을 모으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1억은 금수저, 흙수저를 떠나서 노력 여하로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점입니다. 먼저 자산을 축적하고 복리의 세계에 입성한 사람은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죠. 30대, 40대, 50대, 더 나아가 6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살지 않으면 내 삶에서 자유는 기껏해야 워라밸 정도 기대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법과 돈 버는 법을 꼭 익혀둬야만 합니다. 이어서 1억을 모으는 방법과 모으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여러분, 1억을 모으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아쉽게도 지름길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절약을 하거나 수입을 늘리거나 고정비를 제외한 쓸데없는 지출은 다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몸값을 높이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든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짠테크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물론 짠테크가 돈을 모으는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래 걸린다는 점인데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소득을 늘리는 게 훨씬 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돈을 모으려면 사고 방식부터 대인관계, 식습관 모두 체질 개선을 해야 하죠. 먼저 사고 방식의 문제부터 살펴보고 해결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요. 난 죽을 때까지 1억 못 모아. 5년, 10년 모아야 겨우 1억 모으는데 1억 가지고는 인생 안 바뀌지. 어차피 기껏 돈 모아도 계층 이동에 사다리를 못 올라갈 거면 뭐하러 돈을 모으냐? 10년을 모아도 집 한 채 못 사는데 에라 모르겠다. 여행이나 가자. 지금을 즐기자. 이런 사고방식은 결단으로 이어지질 못하고 행동으로 나오질 못하겠죠. 5년 후, 10년 후의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또한 큰 문제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도박이나 투기로 여기고 돈은 열심히 피땀 흘려 벌어서 예적금하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자본이 함께 일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건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종이 한 장 차이가 10년, 20년 인생의 격차를 점점 더 크게 벌리게 만드는 근원이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사고방식의 문제점이 뭔지 알겠어.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돼? 역산부터 해야 합니다. 1억 모으기를 언제까지 달성할지 목표를 먼저 정하고요. 월에 얼마씩 모으고 얼마를 절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5년 안에 1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달마다 167만원씩 모으고 30만원의 지출을 줄이자 라는 식으로 말이죠.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역산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점이죠. 지금 번 돈을 일단 쓰고 난 후에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잘 모이지도 않죠. 내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모아야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곧 막연한 소비로 이어지죠. 돈이 다 어디 갔지? 라는 말을 내뱉으면서도 문제를 인지하지는 않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살겠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 라고 말이죠. 일시적인 유혹에 넘어가 지출하지 말고 그 돈을 바로 저축해버리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돈을 모으고 있을 땐 같이 절약하고 같이 배움에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러 다니거나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는 걸 자꾸 보게 되면 금방 지치게 돼요. 무엇보다 내 인생이 되게 비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 너 힘들어 보인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되면 금방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내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10년 뒤, 20년 뒤에는 극명한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놀러 다니든 먹으러 다니든 관심 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돈을 모으면서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공부를 병행해야 해요. 무슨 공부?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모든 공부를 말입니다. 주식, 부동산, 경제 흐름, 환율, 세금, 산업의 변화 등 책을 찾아 읽든 돈을 벌어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경제신문을 구독해서 꾸준히 보든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자본을 모으더라도 그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 기회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와중에 쉽고 빨리 자산을 축적해보려는 욕심이 들어가면 정말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기껏 모아놓은 돈 다 날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금융지식 쌓는 걸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1억 모으기를 실천하고 싶은데 나는 월급이 적어서 돈 모으기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돈을 버는 능력을 장착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버는 능력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